지금 청년들 빚더미에 다 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 시공사 한두 군데 살리자고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결국 그 폭탄을 끌어안고 마지막에 정렬이 전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나 한두 군데 장렬히 전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민은 전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잡습니다. 자, 이건 지금 버블이 꺼져 나가면 누가 장난질 친지, 누가 그걸로 돈 벌다가 망가졌는지 다 나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엄청나게 출렁거릴 겁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 시원한 얘기 표영어TV 표영어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사 얘기하다가 제 옷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건설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니 부동산의 분양이 안 되면 뭐 분양이 안 돼서 우리 피해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저 작가님, PD님 뭐 피해보는 거 있습니까? 건설사, 시행사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피해보면 안 되죠. 왜냐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이 아파트 사느라고 부동산 사느라고 빚더미 안고 있는데 그걸 또 풀어준다고 하면 결국 전 국민한테 그 빚을 나눠서 너희들이 져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늘 그러잖아요. 부동산 이게 무너지면 건설사가 도산되면 그 다음에 금융사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건 그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논리가 틀리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논리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하는 이 역사는 언제 바뀝니까? 혁신이란 건 뭐냐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디 아픈 곳 한 군데는 도려내야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IMF 때 금융권 안 망했습니까? IMF 때 도산된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또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지금 청년들 빚더미에 다 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 시공사 한두 군데 살리자고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요걸 일반화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건설 요쪽이 지금 요 상황이 부동산이나 건설 시장의 상황이 1번 응급실 가야 된다. 2번 일반 병동 정도 가야 된다. 3번 중환자실 가야 된다. 자, 이건 뭐 질문 자체가 저한테 이 3번을 유도하는 질문인데 이건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둔촌주공 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응급실 가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둔촌주공에서 응급실을 집어넣으니까 둔촌주공이 지금 피가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가 붙을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이라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다 우리가 감당을 하고 누군가는 이 빚을 또 폭탄을 안아줘야 나는 이익을 보고 그 아파트를 팔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결국 그 폭탄을 끌어안고 마지막에 정렬이 전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나 한두 군데 장렬히 전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민은 전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조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어느 개인 회사가 큰 땅을 사서 또는 땅을 이렇게 막 작업을 해서 시행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삽니다. 왜? 여기저기 땅값을 지들이 다 올려놨으니까. 올려놔서 돈을 벌었는데 다음 땅을 살려는 거 보니까 땅값이 또 뛰어있는 거야. 그럼 번들이 이만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자꾸 순환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망하면 그 땅값이 떨어져서 경매나 공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에서 분양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싸지죠. 논리적으로. 그럼 분양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죠. 그럼 그 전에 한번 망했던 회사는 한 회사만 날아가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트로이 전차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쪽에 10명이 있고 이쪽에 1명이 있어요. 기찻길이 양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10명이 죽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1명이 죽습니다.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 자,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은 이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말들을 못하냐?
정책을 만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시공사나 시행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만들 수 있죠. 자리를. 조용히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하다. 알아들으셨죠? 일반인이 그거죠. 뭐 바위로 계란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죠. 예? 요즘은 바위가 계단을 찍어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뭐 저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처리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 사실 그 시공사 측의 임원분들 또 시행사 측의 임원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좀 만나봤거든요. 네. 그 임원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도 그냥 이렇게 그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면 이게 하도 겁이 나니까 큰 건설사가 흔들린다는 얘기만 들어도 겁나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겁나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파도가 밀려올까 봐. 왜 밀려와요? 금융이 부실해진다고 그러니까. 금융이 부실해지면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IMF 를 맡겨놓은 돈이 혹시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IMF를 겪었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네.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왜 불안해요? 자, 만약에 모 은행이 불안해. 네. PF로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서 네. 자금이 없어서 이게 경색이 일어난대. 네. 본인이 왜 불안하지? 거기 맡겨놓은 돈을 혹시나 애들이 나한테 못 줄까 봐 그게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은행들이 망하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 다시 IMF가 올 것 자, 같아요. 은행이 망하는 은행이 많아지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줄이 안 도니까 다른 쪽으로 여파가 가면서 이 경기 자체, 경제 자체가 확실하게 위축이 되면 국민 삶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팍팍해진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한 네, 거지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 이거 IMF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네. 금방 딛고 일어나요. 한두 군데 모모 금고에서 PF 대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수혈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모모 금고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뭐 얼마나 본인은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뻥튀기 된 부동산에 자꾸 더 버블을 얹어서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들은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홀딱 벗고 수영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자, 이건 지금 버블이 꺼져 나가면 누가 장난질 친지, 누가 그걸로 돈 벌다가 망가졌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무서워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다가는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수만큼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씩은 하나하나 위험 부담되는 것들을 조금씩 털어내 가면서 다져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한 1000배 만배 훌륭하신 분들이 정책도 만들고 금융을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나 중산층 분들의 의견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 의견과 좀 많이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금융계도 휘청거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야, 내 집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살던 집도 폭락하고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더 떨어지고. 자, 바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지. 금융권 도산하는 문제, 시공사도 도산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지금 말씀하신 이게 문제지. 자, 내 일상의 여파죠. 자, 10억이란 아파트를 제가 4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6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4억 대출받은 돈은 그대로 은행에서 제가 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청산 가치는 6억이란 말이죠. 그럼 제 재산은 2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전에는 분명히 6억이란 돈을 제가 넣었으니까 4억이 어디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러면 이게 더 심하게 만약에 4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제 기초 재산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제로죠. 빚만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한 개 가게가 늘어나면 경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회생하기 어렵다. 네.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한 거죠. 정부에서. 네. 연착륙을 시도했는데 연착륙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올라버렸어요. 이게 연급등이 되버린 네, 거예요. 오히려. 경급등. 네. 착륙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도 지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얘를 잡자니 얘가 뭐라고 얘를 잡자니 얘가 뭐라고 막 너무 난감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부터 나온 말이죠. 어느 정부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동산 정책은 고무줄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만약에 표 대표님이 정책을 만든다. 부동산 정책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맡을 일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가 저한테 좀 안 맞긴 하지만 아니 많이 아시니까 시장. 제가 만약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해야 경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웰스 에펙트라 그래가지고요. 부자 된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효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쓸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르면 오히려 소비가 좀 늘어나는 이게 웰스 에펙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20년, 21년에 올랐던 가격들이 아직 다 꺼지기도 전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거. 이건 저 같으면 일단 대출부터 조이고요. 사실은 금리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여기서 올리면 정말 많은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로 잡으려면 못 잡는데 대출을 좀 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대출을 거의 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가게, 한 개의 기업인지 모르고 계속 지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감당 못할 만큼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금 부랴부랴 좀 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이고 있지만 받아놓은 대출금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조이고 만약에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조인 것만큼 기간만큼 대출 잔액이 확 준다. 그만큼 많이 갚았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뭐 갑자기 그 주택담보대출을 뭐 몇 억을 갑자기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아까 이제 부자된 기분을 느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가난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포 에펙트가 서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생길 텐데. 그것은 사실은 집을 가지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 말고 집을 가지신 분들도 대출의 빈도가 좀 낮다면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누구나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그거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금자리 특례론 나올 때 직감했습니다. 이거 가격 반등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시 사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반등한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네. 5차례인가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동결의 시그널을 금리 하락의 시그널로 오판한 거죠.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이번에 동결했죠. 그러나 12월에 12월 전에 여지는 줬어요.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잡습니다. 파월입니다. 파월 아니고는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래요. 지금 파월이 대단해요. 그 태어날 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파월. 파월. 예. 우리 이재용 형님도 이 파월 기록쓰면 지금 막 다 쉬어 잡을 텐데. 아유 참 대단해요. 근데 금리의 영향을 참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집을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이냐, 언제냐 항상 타이밍이거든. 이분들은요,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집을 사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적정한 가격이 오면 나는 사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고 나는 지금 집이 있지만 갈아타기를 통해서 상급지로 옮겨가겠다. 그렇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또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있는데 사라.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만 먹으면 지금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시라고. 대신 내가 다 가격이 좀 하락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적정한 아파트를 나도 사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은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올라간다고 하는 곳은 계속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사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으신다면 그걸 사지 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지 말라고 하면 분명히 표용은 네가 사지 말아서 난 안 산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또 말을 잘 들어. 근데 아무튼 사고자 하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고요. 자, 또 매도를 하려는 분들. 팔려는 분들. 매도를 하려는 분들도 여기에 대비시키면 똑같습니다. 지금 강남의 경우도요. 모 아파트 단지 약간 뭐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중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도 이 아파트를 청산하고 다른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계속 강남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매물을 잡고. 그래서 사겠다고 누군가 나타나면 또 도망가요. 또 나타나면 또 도망가요. 이분들은 못 팔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팔려면 지금 그냥 파세요. 팔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내놨는데 지금 몇 개월째 안 팔린다. 심지어 1년째 안 팔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내려서 파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만족을 다 만들어가면서 이걸 키워갑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파세요. 파는 게 낫다. 내려서. 그리고 옮겨갈 거니까. 옮겨갈 거니까. 팔아서 난 집을 안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보통. 그러니까 파실 거라면 그분들 파시고. 근데 제일 위험한 건 그래? 더 떨어진대?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그냥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좀 위험한 거잖아. 막연하게 기다리면 둘 다 양쪽 다 못 잡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보다 항상 그 기본적으로 약간 위기라고 느낄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도 발바닥에서 사서 이 머리끝에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수도. 그러니까 적정선,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샀으면 허리에 파는 분도 있고 또 허리에 샀으면 가슴에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당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집은 그때 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럼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오신 김에 이게 진짜 궁금한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하향으로 출렁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건설사에 대한 위험 얘기도 해주셨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각파도처럼 오면 다시 한번 부동산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엄청나게 출렁거릴 겁니다. 한번 제대로 큰 파도, 지난번에 22년 때 맞았던 그 하락은 하락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외곽권,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교통이 불편한 곳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새로 분양하는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합치고 샀다가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가격으로만 본다면 회복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저 표 대표님하고 얘기를 쭉 두 번에 걸쳐서 나누다 보니까 좀 겁나요. 왜요? 근데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 왠지 막 주변이 다 어렵고 막 건설사도 망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그만 좀 얘기해라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망해라가 아닙니다. 누가 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 이걸 인지하셔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한 공부나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옆에 있는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정말 발을 빼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전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인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 그런 나라 원합니다. 그러려면 위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한 개 가구가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명이 있는데 2명은 너무너무 잘 살아. 2명은 그냥 그렇게 살아. 평범하게. 근데 1명이 너무 못 살아. 그럼 이 1명이 너무 못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도 있고
같이 성장, 함께 성장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려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심지어 저는요 어디 가서 좋은 데가 있으면 여기 좋다, 여기 이런 거 좋다라고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뭐 심지어 저는 이상한 게 저를 하락론자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나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께 제대로 제가 뭐 건설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위험에 대비하라. 예. 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어쩌면 맞아요. 이 중산층이나 부유층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층에서는 버는 일에 막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 중산층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다. 내 돈은 절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표영호 대표하고 얘기한 이것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지 하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거기서 또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